먼저 우리 박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축구 선수를 꿈꿨던 사춘기 소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축구를 하셨구나. 어울려요 느낌이. 그래. 얼굴이 딱 축구 선수 느낌이야. 유니폼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선수 생활을. 네,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해보니까 나중에 그 선수 생활을 하면 가정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원정 합숙 경기도 훈련도 가야 하고 되고. 원정 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 미래에 내가 이거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아, 진짜 가정상 때문에 이제 나의 가정도 가정상. 그렇고 또 이제 축구를 너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기도. 네 힘들기도 하고 그만뒀는데 그래도 저는 가정에 대한 그런 꿈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미련 없이 그만뒀어요. 미련 없이. 와. 어린 시절엔 어쨌든 축구를 어쨌든 했다. 그만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가장 1순위는 행복한 가정을 네, 꿈꾸기 그럼요. 위해서.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꿈을 이루셨어요 지금. 네, 지금 꿈 그 자체입니다. 네, 꿈의 한복판을 걷고 있다. 아, 네. 지금 순간 닭살 돋았어요. 정말 아니 닭살은 아까부터 돋았어요. 아까 들어오기 전서부터 계속 둘이 손잡고 있는데 정작 방송이 시작하니까 손을 놓으시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배려해 사실 주시는 방송 보시는 전에는 분들이. 두 분이 더 가까이 앉아 맞아요. 계시다가 맞아. 시작하기 1분 전에 이렇게 슬쩍 떨어지시더라고요. 맞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머님들을 위한 배려시죠? 네, 그럼요. 네, 이게 원래 시부모님 앞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친정 장인 장모님 앞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사춘기 시절부터 행복한 가장을 꿈꿨던 우리 박이 씨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우리 지윤 씨의 이야기. 가수의 꿈을 찾은 모범생 소녀. 오. 아니 가수의 꿈은 왠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모범생이란 단어가 방점이 어울려요. 찍혀요. 그래요. 근데 좀 모범생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뭔가 막 엄청난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크게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네, 그냥 공부 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 꿈이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이렇게 꿈을 꾸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좀 후배가 될 수도 있었을 그런 그러니까요. 거였네요. 아나운서 하셨어도 아주 잘하셨을 잘하셨을 것 같아. 텐데.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제가 오랫동안 꿈꿨었는데 근데 사춘기가 딱 되고 나니까 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사춘기 그놈의 제대로 공부 네. 그게 참 문제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나는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네. 찬양팀에서 찬양을 부르던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이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르면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좀 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모범생이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사춘기 시절에 노래한다고 그러면은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 반대가 심하실 것 같아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제 아빠한테만 네. 살짝 얘기를 해서 나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한 3개월만 배워보고 가망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다행히 그 드라마 OST 가수로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바람에 재능이 확실히 있었구나. 네,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아유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연결을 해줬다 그래서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신 거군요. 학원 가고 OST 하다가 네. 연결돼서 걸그룹까지 해서 네.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어. 그 시절 영상이 저희가 있어요. 야 풋풋했던 오랜만에 보네요, 송지은 씨의 오랜만에. 옛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우. 패기가 넘치네요. 예뻐 너무 예뻐. 어머 웬일이야. 네, 좀 늦었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애기가 애기. 야,
아 풋풋하시다. 아 어쩜 저렇게 풋풋하신지. 정말 애기죠, 박이 씨. 애기. 네. 네. 저 시절에 좋아했던 걸그룹. 송지은. 얼그룹을 좋아한 게 아니라 네, 송지은을 좋아했던 거야. 지금 약간 당황했지만. 아니 저 시절에 굉장히 시크릿이 예리하신데요. 기억나세요, 진짜? 아 그럼요. 네. 응. 저는 그때 이제 군 생활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군 생활했을 저한테는 뭐 꿈 같은 존재였죠. 아유. 네. 근데 지금 그 옆에 앉아 있네요. 네. 꿈 그 자체입니다. 지은 씨는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금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공부만 하던 굉장히 내향적인 소녀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걸그룹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근데 그만큼 감사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대에 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게 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좋은 추억들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쟁 사회에서 좀 혹독하게 20대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쉽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20대 네. 생활이었죠. 어쨌든 오늘의 인생의 자양분이 됐던 시절은 많네요. 네, 맞아요. 아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우리 박유 씨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은요. 인생의 아이고, 전환점이 된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아유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박유 많이 인연이 씨가 있으시니까. 네 뭐 예. 여기저기서 또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워낙 패션에 관심 있는 청년이었고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다국적 외국계 패션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거쳐서 정직원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날 동료들의 축하를 받던 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조금 마시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술 기운이 깨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다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있는 좁은 벼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겠죠.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옆 건물 주차 차단기가 오작동하면서 옆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박유 씨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며칠간의 혼수 상태에 거쳐서 깨어났는데 목 아래 부분 전신 마비 진단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며 재활에 성공해서 지금은 혼자 운전도 하고 다닐 정도의 삶을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해서 100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코앞이에요. 네. 야. 사실 뭐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그래요. 싶어요. 벌써 10년쯤 된 거죠? 이제 다친 지 이제 11년이 돼 가요. 10년이 넘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다치기 전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축구 보시면 선수를 알겠지만. 꿈꾸던 어린 아이였으니. 네. 그리고 되게 신체가 건강했고 굉장히 좀 활발하고 사교적인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일상의 감사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걷고 뭐 내 손으로 이렇게 밥 먹고 스스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신마비 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물조차도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었던 그런 순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예전에 나의 그런 일상들이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또 오히려 그 아픈 순간 속에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가족들이랑 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또 친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소중한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이 삶을 공유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채널도 열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많은 구독자들이 또 그 채널을 통해서 위로받고 실제로 어려운 순간에 아 박유 씨 덕분에 내가 삶의 희망을 찾았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면서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밝은 걸까? 그렇게 궁금해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왠지 이 사람한테는 나의 아픔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저한테 뭐 진짜 자신의 뭐 병에 관련된 얘기부터 뭐 친구 관계, 심지어는 부부싸움한 것까지 저한테. 이 사람은 부부싸움은 잘 모를 것 네, 같은데. 저 결혼 아직 안 했을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자기 힘든 얘기 다 하고 나중에 아 그래 미야 너도 사는데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저의 이런 모습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냐면 이런 나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자존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존감을 넘어서 자신감도 있고 심지어 자족감,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러네요. 요 세 가지가 일치됐을 때 저런 웃음이 나오는 게 예, 아주 맞아요. 자, 지금 삶의 감사함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앞서도 이제 가족과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셨는데 뭐 부모님이야 또 당연히 마음 쓰시면서 또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고, 사실 남동생이 자신의 일상을 좀 접고 막 학교도 휴학하고 전적으로 형을 돌보던 기간도 있었잖아요. 뭐 먼저 결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동생이 저보다 갑자기 동생 얘기를 하니까 울컥. 아이고. 잘 눈물 지내고 버튼이에요. 계시냐. 그렇구나. 예, 동생이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몰라 난 성공한 것 같아. 네, 네. 네. 동생이 이제 결혼한 지 거의 2년, 3년, 네, 네. 2년 넘었고 이제 조카도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최근에 조카가 거의 걸으려고 직전까지 왔고, 동생이 이제 당시에 대학교 어떡해.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네. 중요한 시기에. 맞아요. 네. 학업을 중단하고 형에게. 24시간 6개월 동안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정말 그 형제의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지은 씨도? 저는 정말 많이 들었고, 가족이라도 이런 사랑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 어쩌면 형제라도. 나의 미래 앞에서 나의 어떤 꿈 앞에서 이 시간을 형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그만큼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끈끈하게 살아왔다는 게다가 그 것도 시동생이 형수님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또. 맞아요. 잘하죠. 정말 너무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든든한 가족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내가 다 울컥하네. 근데 이게 같이 나오니까 좋은 게 제가 울 때 딱 대신 얘기를 딱 해서 대변인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대변인입니다. 맞아. 근데 정말로 누구나 그렇잖아요. 가장 내가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고 내가 작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소중함이, 정말 감사함이 내 안에 다시금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시 성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공백기를 통해서 찾은 배우의 영역이 공백기가 있으셨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배우가 된 줄 알았는데 공백기가 있었군요. 네, 보통 걸그룹의 이제 한 번 계약은 7년 정도거든요. 맞아요. 7년이라고. 네. 안행상. 네, 그래서 제가 7년의 기간을 잘 이제 마치고 재계약을 해서 1년 차 정도 됐을 때쯤에 제가 회사랑 법적인 분쟁을 겪게 됐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이 좀 공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 쪽 일이 들어오면서 제가 배우 영역에 어떻게 이렇게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원래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기는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연기의 연자도 몰랐고 나는 연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키도 없고 내향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인물을 절대 연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시크릿 활동하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계속 연기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뭐 카메오 출연이라든지 그냥 그러면서 오디션을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보면서 저 연기 안 할래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났던 그 오디션 현장에서의 연출자님께서 저를 약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상처를 주셨구나. 네, 이제 뭔가 말로 조금 약간 가시돋친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어떤 버튼이 눌렸나 봐요. 시크릿을 여기서 뭔가 내가 시크릿의 그룹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오디션을 꼭 한번 통과해 봐야겠다. 무기가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기로 열심히 했는데 오디션을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자극이 되셔가지고. 네, 이게 감독님이 이렇게 뭐가 미워서가 아니라 작전이야, 일부러 작전. 네. 작전이야, 하셨구나. 작전. 약간 작전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송지혜 씨 기억나요? 저희 KBS 일일 드라마 주연하셨어요. 한창 연기 처음 하셨을 때. 맞아요. 나 생각보다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봤던 기억 있어요. 정말 많이 부족했는데 한 7, 8개월간 매일 출근하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고 연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재밌다. 한번 평생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긴 일일 드라마는 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정말 일요일 빼고 다 저는 촬영이었거든요. 진짜 아니, 저희처럼 직장처럼 다니는 거예요. 일일 저는 드라마. 우리 지은 씨가 사실 노래 잘하시지 또 연기도 검증됐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대에서 뮤지컬 쪽도 아마 섭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뮤지컬도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아직 몇 번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디션을 좀 요번에도 네. 이렇게 좀 그럼요. 자신 있게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얘기 속엔 아직 두 사람이 안 만났어. 그러네 아직 이제, 빨리 가야겠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박희 씨의 이야기. 새벽 예배에서 만난 후광이 비치던 그녀. 와. 실만하지.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엉덩이 욕창이 좀 심하게 생겼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때 한 2달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못 가니까 저랑 좀 친한 그 개그맨 김기리 형이 네. 네, 저를 위해서 그 교회 형 누나들이 같이 저 방에 와서 예배를 이제 한 몇 주간 같이 드려주셨어요. 그러다가 형이 유야 너 엉덩이 욕창 나으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꼭 한번 나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좀 낫고 나서 나갔는데 나간 첫날 이제 그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막 후광이 막 지은 씨의 마음이 어땠을지 또 그럼. 궁금하네요. 아, 요건 신랑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자, 우리 지은 씨는 어떤 첫 만남을 가지셨는지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셨다고. 그러면 원래 박유 씨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여기에 이제 김기리 오빠가 등장을 하는데 오. 네, 아침 예배에서 어느 날 기리 오빠가 저한테 지은아 나 어제 정말 멋진 친구랑 식사를 하고 왔다. 근데 박이라는 친구인데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었어 하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을 박유 씨 해줬어요. 책. 네, 오빠의 미라클 책이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집에 가져가서 쭉 이제 읽어보면서 오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쫙 알게 됐던 계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기리 오빠가 언젠가 위가 아침 예배에 나올 텐데 나오면 어색하지 않게 인사 잘해주고 좀 이렇게 친하게 대해줘라. 연예인이 한번 말 걸어주면 또 마음이 동할 수 있다. 네. 근데 정말 오빠가 아침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오빠를 저기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처음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야, 내가 보니까 김기리 씨가 미리 두 사람의 만남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프로젝트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저는 궁금한 게 박희 씨는 그러면은 송지은 씨가 첫눈에 반했다는 걸 좀 아셨어요? 그 마음을 짐작하신 그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근데 상상조차 네, 못했겠다. 이분이 워낙 배려심이 많고 또 사람들한테 친절한 편이니까, 아니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 중에 이제 새롭게 교회 왔으니까 또 친절하게 대해주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제가 이제 착각을 안 했었는데 그날 이제 헤어지는데 이렇게 그 SNS 친구 팔로우 요청이 오더라고요. 신청을.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린라이트인가 하면서 같이 친구 신청을 하고 마팔로 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메시지 교환하는 맞아요. 정도였는데 네, 그렇게 그래, 아니 데이트를 어떻게 했을까? 첫 만남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3월 13일이 이제 생일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네, 생일이네요. 곧 생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생일이네. 근데 제가 새벽 예배 처음 간 게 3월 7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락처만 있지 서로 연락은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생일날 제가 송지은이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하나 보냈어.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메시지가 딱 온 거예요. 네. 어머 어머 오전에 어머, 왔어, 야 오후에 왔어요? 운명이다 운명. 한 오전 12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일 축하한다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영화 하나 개봉을 했는데 개봉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그럼 그 영화 나랑 같이 보러 갈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시작이 됐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고 5개월 만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대단하다. 시간은 그냥 영화가 막 지나갔다. 이게 뭔가 그 나의 반쪽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드네요. 와.